부위별로 좋은 영양제들이 있잖아요. 예.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, 네. 장에 좋은 영양제들이 예, 예. 뭐가 있나요? 장에 좋은 거면 대표적으로 이제 유산균,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,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염증성 잠염이라든가 IBD 같은 그런 질병에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글루타민 같은 영양소가 장 육모세포 발달에 도움이 되고, IBD인 경우에 비타민 중에 이제 코발라민, 비타민 B12가 좀 도움이 되고, 그래서 보통 이제 필수 영양소들이 좀 도움이 되고,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필수 영양소고요. 그러니까 특정 기능이 있죠. 그쪽에 맞춰져 가지고. 그래서 예를 들어,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면은,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산균 관련해서 장 건강인데 주로 개념이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.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, 포스트바이오틱스.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러니까 바이오가 생명체란 뜻이거든요. 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잖아. 살아있다는 뜻이에요. 프로바이오틱스는. 그래서 살아있는 유익균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젖산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걸 만드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하고, 그래서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,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 또는 유익균들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식이섬유예요. 대표적인 게. 그래서 발효성 식이섬유,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리고당으로 끝나는 거, 프럭토올리고당, 만난올리고당, 자일로올리고당, 갈락토올리고당 이런 것들, 요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,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종류죠.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게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영양제 얘기지만은 일단은 그 펫푸드, 급여하시는 펫푸드 안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, 보편적으로 그 건조 기준 100g당 1g 이상의 식이섬유는 들어가줘야 됩니다. 최소. 근데 이제 장 건강 관련돼 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좀 강화한 펫푸드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애들은 총 식이섬유 함량이 10% 이상이 돼요. 이제 그런 경우에 좀 더 장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제공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자연식을 하신다면 야채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따로 주는 뭐 식이섬유가 있을 수 있는데, 대표적인 게 프럭토올리고당 같은 제품으로 나온 게 있고, 차전자피 같이 그냥 우리 사람이 쓰는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도 쓰거든요. 그 경우에는 5kg 기준으로 한 1g 정도 주시면 무난한데, 좀 더 늘려주시면은 똥이 좀 뾰족하게 나와요. 그러면은 이제 변이 오히려 반대로 질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주실 때 좀 천천히 올려주셔야 되고, 변을 보셔가지고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식이섬유의 함량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대사해서 산물 있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대표적인 게 그 쇼체인 패티애시드다 그래가지고 휘발성 지방산 요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. 대장이 얻는 에너지의 한 70%는 이런 휘발성 지방산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박테리오신, 니신, 뭐 이런 이제 유해 세균을 없애는 항생 물질들도 만들어내고, 그 다음에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도 이제 만들어내고, 그 다음에 뭐 죽은 균 있죠. 그것도 포스트바이오틱스 범주 안에 넣고,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,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균이 먹는 식이섬유,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균들이 만들어낸 대사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여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,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균인 경우에는 먹여서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, 나머지는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죠. 예를 들어 그럼 휘발성 지방산은 대장에서 만들어져야지 대장에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. 그리고 박테리오신, 니신, 뭐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 먹으면 다 파괴되겠죠.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죠, 포스트바이오틱스는. 장 건강이 나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을까요? 물론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, 치료를 이제 하면서 거기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또 뭘 먹여야 되나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장이 나쁠 경우에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경우라면 소화 효소를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효소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.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건 일반적인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면은 항염 작용이 있는 오메가3가 반드시 급여가 돼야 되고, 알러지 원성에 의한 장염, IBD라는 그 염증성 장질환이 대표적이거든요. 그 경우에도 오메가3라든가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도 이제 도움이 되고, 전반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경우에 쓰는 오메가3와 항산화 영양소,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.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. 비단 장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
뭐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은 유산균,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항산화 영양소 정도를 제가 꼽을 수가 있어요.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. 또 장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 흡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 효소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소화 효소는 반드시 음식과 같이 먹여야 되고. 그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도 그 유산균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? 신부전? 네, 신부전. 콩팥. 네. 콩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. 시중에 출시돼가지고 네. 있죠. 그게 이제 질소 배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개 있어요. 뭐 한 제품은 사람용인데 실제로 이제 만성 신부전이 있는 적용을 했을 때 그 단백뇨의 정도라든가 그리고 크레아티닌 배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개선이 됐던 그런 실제 연구 자료도 있어요. 그 유산균 같은 경우 굉장히 고농도의 다양한 균주였거든요.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.